예, 민주통합당의 김규식 의원입니다. 먼저 은행의 해외 투자 손실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각 은행의 자료를 받아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9년 동안에 금융회사들의 해외 유가증권 투자를 분석해 보니까 약 4조 원의 손실이 났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은행권과 관련돼서 제가 따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전체 849건의 자료를 봐주십시오. 투자해서 849건에 8조 3천억을 투자했는데 그 중에서 건수 대비 31.91%, 그 다음에 금액 대비로 하면 26%의 손실을 봤습니다. 특히 앞에 여기 표에 보시면 알다시피 국민은행의 경우에는 투자금의 무려 61%, 부산은행 54%, 우리은행 52%, 신한은행 33%, 기업은행 28%의 투자 손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또 연도별로 분류해서 보시면 2005년부터 2008년 사이에 투자가 이루어진 것들이 거의 다 높은 손실, 2005년도에 무려 25%의 투자 손실을 기록했고요. 2006년도에 건수 대비하면 63%, 손실률로 따지면 46%, 요 다음 걸로 넘겨주세요. 네. 그 다음에 2007년도에 보면 28%, 2008년도에 38% 이런 엄청난 투자 손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은행들이 파생금융 상품에 투자해서 발생한 손실률이 무려 89%입니다. 또 은행들은 다른 보험사나 이런 데와는 달리 주식 투자를 높게 했는데 그 주식 투자 손실률도 무려 54%입니다. 보험사들이 해외 투자를 하면서 7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한 것에 비해서 은행은 채권 투자가 50% 미만이고요. 이렇게 파생금융 상품이나 이런 주식 투자를 오히려 은행이 더 많이 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생금융 상품은 89%, 주식은 54%의 손실을 봤습니다. 원래 은행이라는 거는 수익성을 물론 고려해야 되지만 금융기관 중에서 가장 안정성을 중시해야 되는데 은행이 보여준 이런 투자 손실, 이런 투자 성향, 투자 전략에 대해서 감독당국의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은행은 자산을 안전하고 건전하게 운용할 책임이 있고 감독당국도 응당 그렇게 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제공하신 자료는 아마도 그동안 손실이 난 투자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한 내용으로 대단히 정책에도 많은 참고가 될 사안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은행에서 경우에 보면은 해외 투자 손실이 2조 2천억 원 정도 되는데 주로 크게 나타난 것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CDS로 인한 투자 손실이라든지 또 국민은행이 해외에 일부 은행에 지분 투자한 것이 상당히 손실액이 커져서 대부분 차지하는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거는 상황입니다. 은행이 다른 보험사나 다른 금융기관보다 안정성을 위주로 해야 되는데 다른 금융기관보다도 이렇게 파생상품이나 주식 투자를 많이 해서 손실을 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런 통계가 처음 나온 겁니다. 금융감독당국에서조차 이런 금융기관들의 해외 투자 손실을 전체적으로 통계로 파악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이 통계를 달라고 하니까 없다 그래서 저희가 각 은행으로부터 다 일일이 받아서 보험사, 손부사로부터 일일이 다 받아서 이걸 일일이 통계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은행들이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묻지마 투자를 해서 엄청난 손실을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독당국이 이걸 제대로 파악조차 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9년 동안 투자에 손실할 수도 있죠. 문제는 은행의 이런 투자 손실이라고 하는 것이 내부의 이사회 심의라든가 의결 절차 또 리스크 관리 지침 등을 어겨가면서 이루어진 손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금융감독당국이 한 제재라고 하는 거는 9년 동안
단 137건에 불과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중에서도 우리은행 한 곳이 126건이었기 때문에 137건이지 우리은행 하나를 빼면 사실은 11건밖에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은행들의 이런 무분별한 해외 투자를 방치시켜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에서 보십시오. 그 다음 자료 한번 올려주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자료를 냈습니다만, 아니요, 요거 다음. 지금 은행들이 지난 기간 동안 은행 수수료를 한번 봐보십시오.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저렇게 손실을 해외 나가서 묻지마 투자를 하면서 손실을 내놓고 국내에서는 불합리한 수수료, 폐지하거나 수수료를 낮춰야 하는 이런 손쉽게 돈 벌 수 있는 수수료로 한 해 6조 원씩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은행이 해외 나가서 손실을 내놓고 국내에서는 서민들한테 수수료 챙겨가지고서는 이익 챙기는 이런 구조로 지금 은행의 수익성이 보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대로 방치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까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먼저 해외 투자에 대한 관리 문제는 저희가 개별은행 검사 차원에서 그 관련 부분을 세심하게 앞으로, 그동안도 봐왔지만 앞으로 계속 챙겨보겠고요. 그 다음에 제도적으로는 저희가 2010년 이후에 외환 포지션 한도 규제라든지, 그 다음에 외환 안전자산 최저보유 한도 의무화라든지, 그리고 이제 또 바젤3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장치는 갖추고 있습니다만은,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개별 은행별로 구체적으로 저희가 통계 관리를 해 나가면서 점검을 잘 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수료 수입이 상당 규모에 달하는 게 사실입니다만은 저희가 총 이익 대비 수수료 수준은 다른 나라보다는 아직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고, 또 수수료 자체가 지금 2011년에 비해서 금년에 조금씩 줄고 있는 김석동 위원장님, 예. 국민들이 지금 지켜보시는데요. 은행은 해외에 나가서 무분별하고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은행들이 해외에 나가서 투자해서 손실 깨먹고, 그리고서 국내에서는 손쉽게 서민들한테 수수료 걷어서 이익 챙기는 이 구조를 우리 감독당국이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 지금 금융위원회에서 자본시장법을 지금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죠. 거기서 네, 예. 우리 상위 5개 증권사들에 대해서는 IB뱅크 투자은행으로서 육성을 해서 해외 투자를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상위 5개 업체 중에서 하나가 우리투자증권입니다. 지금 이 은행들의 해외 투자 손실 중에서 가장 큰 게 파생상품이고, 그 파생상품 투자에 가장 앞장선 게 누구냐 하면 우리은행입니다. 황영기 행장이 공격적으로 경영해서 은행의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겠다고 황영기 행장 시절에 이루어진 투자들이 다 깨먹었습니다. 다 손실 났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금융감독당국은 사전적으로 제재도 못하고 방지하지도 못하고 사후적으로 제재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법을 통해서 이런 증권사들이 해외에 나가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해주고 지원해줘야 된다. 이런 법을 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의원님, 이번 저희 투자은행으로 저희가 이렇게 전환해서 기능을 확충하려는 것은 국내 우리 기업들이 해외 대형 프로젝트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그 목적이 있지, 무분별하게 파생 등의 투자를 확대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아까 우리 금융지주에 위원장님, 제가 시간 관계에서 자꾸 네. 제 말의 요지는 이런 겁니다. 사실 은행이 저렇게 무분별한 파생 상품이나 주식 투자, 채권 투자는 50% 이하로 하면서 해외 투자하는 건 은행에 안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하는 것을 지난 11년 동안 계속 은행이 금융감독당국이 방치시켜 왔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로 아무런 보완 장치도 없이 자본시장법 개정해가지고 국내 5대 상위 증권사들이 해외 투자를 활성화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걸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의원님, 보십시오. 잠깐만요. 네. 지금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낸 자료를 보더라도 우리 시중은행 10개 중에서 수수료 수익 규모와 비중이 가장 큰 게 첫 번째가 국민은행이고, 두 번째가 신한은행이고, 세 번째가 우리은행입니다.
이 국민은행, 우리은행, 이 중에서 국민은행, 우리은행이 해외 투자에서 가장 많이 손실을 본 은행들입니다. 이렇게 손쉽게 수수료 챙겨서 장사하고 해외 나가선 돈 깨먹은 이런 은행들, 그 금융지주사에서 그런 은행을 소유하고 있는 금융지주사 산하의 투자은행들이 해외 나가서 해외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길을 열어주자라고 하는 게 책임있는 금융당 책임자로서 그걸 국회에 법을 개정해달라 이렇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까? 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지난 CDS라든지 해외 투자에서 실패한 것은 글로벌 금융 위기라는 전대미문의 금융 위기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금융회사에 대한 해외 투자에 대한 사후 관리 장치를 여러 가지로 점검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데서 무분별한 투자를 확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할 때 지금 유럽 지역 은행들이 전부 그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중동을 비롯한 해외 수주에서 저희가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절히 보완하기 위한 보완 장치로서 투자은행을 어느 정도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은행들이나 이런 금융상들의 해외 투자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각 은행들, 금융기관별로 통계나 자료를 모아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안 해왔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제가 지적한 것처럼 앞으로는 이런 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들의 해외 투자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모니터하고 그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하고 그걸 통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감독 행정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겠습니다. 예, 제가 그러지 않아도 이번에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그동안은 국내외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 현황 이런 식으로 파악해 오던 것을 국내국에 이렇게 별도로 구분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일단 지시를 해놨고,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그런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